안녕하세요. 레본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만의 그림책을 한 권 내보고 싶다. 내 이름이 서점에 올라가면 좋겠다. 저는 독립출판으로 레인보우 브릿지와 AI 그림책 로즈의 선물, 그리고 최근에 캣살롱과 길 위의 페르시안까지 출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캣살롱 AI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 AI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저만의 스토리로 그림책을 직접 출판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토리보드 작업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사파 한 컷 그리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3개월에 걸쳐서 출판을 진행해보니 좀 더 빠르게 나의 스토리로 그림책을 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나만의 스토리를 요약해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야기의 뼈대를 잡는 것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AI한테 모든 스토리와 장르를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또는 실제 감정이 담긴 사건 혹은 상상력에 기반해 내용을 가지고 GPT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고양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캣살롱에서 무늬를 선물 받는 고양이들, 그리고 고양이들이 지구별에 와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생각한 스토리를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6개의 씬으로 나누어서 스토리 만들어줘. 나의 스토리를 입력을 하고 15개의 스토리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용을 만들어 주는데요.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씬을 만들어 줬어요. 만든 씬을 가지고 사파를 작업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캣살롱에서 컵에 물감이 있는 항아리에 고양이들이 무늬를 선물 받아 미드 프롬프트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미드전이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데요. 수채화 느낌인지 색연필 감성인지에 따라서도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여러 개를 생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드저니에서 작업한 사파인데요. 이렇게 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일단 만든 후에 한글이 잘못 나오거나 글씨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미나이나 챗에 가서 글씨를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줍니다. 지운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할 때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주는 편이에요. 미드저니로 사파를 다 만들어준 경우에는 사파를 다듬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주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는 모두 집어주고 채도는 10% 올려서 생성해줘. 이렇게 한 비율로 해상도는 200 dpi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AI 경우에는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로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AI 툴을 활용해서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정 요청 시에는 첨부한 이미지 그림체를 유지해줘. 캐릭터 유지, 2대3 비율, 해상도는 200 dpi 등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깨진 글자들을 모두 지워주고 해상도를 조금 더 올려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캔바나 미리 캔버스로 PDF로 완성하는 것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캔바로 작업을 했는데요. 만들기를 누르고 A4 사이즈 세로형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페이지를 계속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좌측의 업로드 항목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서 페이지에 넣어주면 돼요. 제가 작업한 그림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책의 제목을 넣어주고 두 번째 페이지는 프롤로그와 간단한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인덱스 목차 페이지를 넣어도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바로 스토리를 넣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에 스토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 페이지를 추가해서 그림을 넣어주었어요. 두 번째 챕터 내용을 넣고 두 번째 사파를 넣어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폰트 통일감을 유지해주는 것이에요. 텍스트 위치를 고정해서 다음 챕터에서 텍스트가 상단으로 가거나 하단 또는 좌측으로 가지 않도록 통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폰트 스타일 경우에도 복사해서 또는 페이지를 복제해서 바꿔주는 것을 추천해요. 페이지마다 텍스트 종류가 바뀌거나 폰트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행간의 경우에도 0으로 두지 마시고 줄의 간격을 보통 1.4에서 1.8 정도로 넓게 설정해 주세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은 앞에 표지에 제목과 저자명, AI 툴 표기, 출판사명을 적어주고 내지에는 프롤로그와 발행일, 저자, 출판사 전자책 가격을 적어주는 것이에요. 맨 뒷페이지에는 저작권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판 등록인데요. 뉴페이퍼와 작가화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두 곳에서 마음에 드는 플랫폼에 등록을 해주면 끝입니다.
출판 등록을 하게 되면 검색했을 때 교보문고와 알라딘 예스24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등록한 후에는 네이버에 인물 등록으로 작가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스토리는 직접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림체는 초반에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림체가 바뀌면 전체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림체를 하나 정하고 계속 이어서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페이지 수는 30페이지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페이지를 설정하면 사파를 작업하느라 지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첫 작품은 실험작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만의 그림책 출판하기, 캣살롱 제작기였습니다. AI 그림책 출판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입니다. 완벽한 스토리와 그림체를 찾느라고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시작점을 찍어보세요. 한 권을 끝내고 나면 두 번째 여정은 몰라보게 쉬워질 거예요. AI 덕분에 세 권의 AI 그림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는 거들뿐 그 안에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당신만의 스토리를 그림책으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